자, 시장 증시는 지금이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업 봐야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라인이 나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신왕다를 상대로 독일에서 제기했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2차 전지, 빈집이라고 불려왔지만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 품었었는데요. 해당 이슈가 2차 전지, 이 배터리 업체들에게 어떠한 핵심적인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자주 다뤘던 기업인데 일단 뭐 재료가 나왔다고요? 네. 중국 쪽? 이 중국에서 사실 특허 상관없이 배터리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침해 소송에 승소를 하면서 향후에는 이 기업만이 아니라 그 외의 기업들에게도 협상이라던가 라이선스 또 다른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답니다. 그 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항상 주식이라는 게 기세인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바닥권에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죠. 네. 뭐 여전히 논란은 많습니다. 뭐 업황이 별로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하고 그다음에 전방 산업은 여전히 좀 불투명한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 바닥을 잡는 신호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LMR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이제 LFP요. LFP 말고 LMR이라고 새로 이제 네. 리튬 망간 전지를 망간? 또 개발했다라는 부분이 또 GM에서도 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GM CEO도 이걸 적극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GM 전기차 라인에 이런 LFP 말고 추가적으로 LMR을 뭐 28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특허 소송까지 이겼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계속 이겼었는데 독일에서 이긴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지금 배터리 시장에 이제 2차 전지 시장의 가장 큰 양대축이 유럽과 미국인데 결국에 이제 유럽에서 이런 승소를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진출할 때마다 이런 특허의 우려가 계속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뭘 잘하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삼성이나 LG나 뭐 대부분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허를 엄청나게 잘 내고 그다음에 특허를 잘 사들입니다. 그 얘기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변리사 분과 잠깐 사귀었을 때가 있었는데 전 변리사를 준비하셨다는 줄 저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준비도 했었습니다. 반전의 얘기네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그 도대체 뭘로 뭐 이렇게 열심히 특허를 사냐 삼성은 뭐 LG는 왜 이렇게 특허를 사냐 그랬더니 그게 결국에는 뭔가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소송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해놨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번에 좀 부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생활 오픈을 괜히 했네요, 그죠? 네. 예, 잠깐 만났습니다. 예. 뭐 계속 얘기하시면 이상하니까.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뭐 분위기는 일단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제 반등은 충분히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요. 공모가 30만 원 밑을 하회하면서 한동안 좀 너무 힘들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지금은 한 40만 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럼 2차 전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그러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고가 아니라 이제 좀 그래 바닥은 잡았구나 정도로 판단하시고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간밤 테슬라의 실적 결과에도 반응하지 않고 네. 자신들만의 자체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2차 전지에 좀 체력이 증명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2차 전지를 계속 보고 싶은데 이 권희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모두 사버리자, 다 들어가자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이번 나왔던 이 특허 침해 소송 승소가 단순히 상황다만이 아니라 그 외의 기업들도 너무 무분별하게 남의 침해를 갖다가 남의 특허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제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발언을 할 수가 있고 그 외 한국 기업들에게도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그냥 긍정적인 소식이 되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계 전반의 어떠한 흐름이라기보다는 오늘
LG 엔솔에게 좋은 흐름이었고 그래도 2차 전지는 앞으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특허 분쟁은 항상 중국과 많은 분쟁을 나타내게 되죠.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저런 뭐 무역 분쟁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특허 침해죠. 네. 항상 중국이 뭐 밝혀진 건 아닌데 이제 해킹을 통해 가지고 많이 가져가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이제 스텔스기 젠 시리즈들이 보면은 미국의 이제 그 FX 그 F-35나 22 랩터 같은 그런 거 이렇게 어떻게 가져간다 봐요. 근데 꼬리를 못 감춰갖고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면 꼬리는 항상 보인다고 막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무역 분쟁에 특허 침해 막 많죠.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LG엔솔은 좀 뭔가의 성과를 이뤄냈네요. 그래도 그런 의미에 좀 가산점을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근데 앞으로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이제 특허 소송 이거 지금 몇 년째 하다가 이제 결과가 나온 거니까 소송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나 진행하면 아무리 짧아도 2, 3년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를 승소했다라고 하면 중국 업체들은 또 우회하겠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거는 계속 이루어질 건데 중요한 거는 유럽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방향이 예전과는 좀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돼서 지금 2030년부터는 무조건 전기차만 타올 거야라고 했던 유럽이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죠 이제.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지금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불장을 예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른 업종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완만한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뭐 예전에 여기까지 갔으니까 거기까지 다시 갈 거야. 뭐 이런 거는 좀 안 되죠. 그때는 연간 30% 이상의 성장을 예상했으니까 그렇게 올라갔던 거고 지금은 연에 한 5에서 7% 이렇게 성장한다고 지금 예측을 보통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워낙 많이 바닥권에 있으니까 투자 심리 개선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광산 개발이나 희토류에 대해서 너무 이제 난립했던 공급 과잉에 대한 것을 좀 조절하잖아요.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속내가 있겠죠. 미국과 뭔가를 교섭하는 데 있어서도. 그럼 이런 거는 2차 전지 산업, 특히 또 2차 전지를 대표하는 LG에너지솔루션 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중국이 비아디라든지 뭐 그 주요 그 자동차 업체들이 막 자동차를 할인 판매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업체들도 뭐 문을 닫게 하고 그다음에 광산도 지금 일부 가동 중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죠. 본인들끼리 싸우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망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중국이 주로 하는 방식이 경쟁을 막 시켰다가 살아남는 그중에서 경쟁력이 탁월한 기업 중심으로 다 그냥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지금 아마 지금 많은 업체들이 주요 업체들 중심으로 뭐 2강, 3강 체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선업도 그랬고 철강도 지금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가고 있다. 중국은. 그러면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이라든지 중국의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내부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은 나올 수 있겠죠. 가격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중국과의 싸움이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는 많이 팔리고 있고요. 관세를 뭐 50% 60%를 뭐 줘도 우리나라 거보다 더 싸면 그걸 사겠죠, 소비자들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라가는데. 예. 아니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반등은 심리 회복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또 한 번 또 조정받다가 진짜 좋아지는구나라고 하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료에 따른 일회성, 약간 단발성 반응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직관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 저도 오늘 나왔던 이슈는 일회성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전지, 그러니까 조금 조정받았을 때는 그 이후엔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게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도
뭐 이 증세에 대한 우려감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시장에서 뭐 9월, 10월부터 이 대주주 요건이 50억에서 10억까지 인하가 되게 되면 슬슬 매도 물량이 나올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잖아요. 네. 연말이 될수록. 이미 많이 팔았고 네. 사실 50억에서 10억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10억에서 30억 레인지도 뭐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 하여튼 줄인 것 같은 분위기 기류는 있는 것 같고 네. 뭐 50억에서 49억 뭐 이렇게 하면 좀 웃기니까. 네. 어, 물론 뭐 확정되지 않았고 어떻게 그쵸. 될지 모르긴 하지만 이 우려감이 아직은 조금 있다라면 덜 팔 것 같은 섹터가 2차 전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팔아서? 네, 많이 팔기도 했고 많이 조정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연말까지 우려 없이 그 상승을 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섹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2차 전지 섹터 자체는 연말까지는 어. 다른 섹터보다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수급이 있습니다. 비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지금 뭐 순환매가 원래 강세장의 특징은 이제 돌아가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올려주는데 최근에 기사들의 뉘앙스가 다 좋죠. 네, 뭐 지금 오늘 언급은 안 하지만 LNF 같은 종목들도 SK온의 납품이 뭐 증가하고 있다. 뭐 새로운 고객사가 생겼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 보면 지금 SK온도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일부러 흘리는 건 아닐 테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가 구조조정 잘하고 기술 개발 열심히 해서 중국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은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우리 업체들이. 그렇게 돈을 투자해놨는데 망하면 안 되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성과가 좀 나오는 시기가 이제 곧 도래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아까도 이제 내러티브라는 표현을 제가 잘 쓰는데 적정한 비율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네. 표준어나 뭐 한글로 하고 싶긴 하지만 자, 이 2차 전지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썩이니까 리튬도 이 관련성이 있나요? 이 회사들 진짜 모르겠지만 예, 제가 꼭 느낌은 우리 재혁진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김밥 천국에 김밥 없는 느낌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리튬 관련 사업은 하고 싶어요라고서 사업 목적에 넣었고 추구는 하지만 실제 리튬 관련된 사업을 하는지 실체는 모르겠고 그렇죠. 왜 관리 기업으로도 지정된 기업들이 많고 근데 시세는 막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또 그냥 뭐 이런 건가 제가 좀 약간 걱정스러워서 하는 우려의 얘기죠. 예. 저도 걱정스러워서 그거 하지 마시라고. 네. 금양골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양. 예. 금양이 시대 주식이었죠. 근데 지금 거래 정지됐죠. 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일단 뭐 모르겠지만 두 종목 정도가 이제 리튬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종목이 있는데 실제로 리튬 포어스 같은 종목들 보면 그 리튬 한다고 얘기하는데 매출의 85%가 핸드폰 액세서리예요. 네. 거기 리튬을 섞었나? 직원이 39명입니다. 네. 그러면 핸드폰 액세서리도 그럼 어떻게 팔 것이냐? 중국에서 그냥 만들어서 OEM 줘서 ODM으로 만들겠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업을 이걸 하고 싶어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니다. 그렇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규모에 있는 그 회사들도 리튬 광산 개발하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엄청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걸 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규모의 경제가 나올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두 회사는 제가 볼 때 그냥 이름을 리튬으로 리튬을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리튬 가격 상승 좀 반등 나오면 움직이고 많이면 빠지고 이런 건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뭐 단기 매매조차도 잘못하다가 어제 급락 나올 때는 또 무섭게 나오죠. 그렇죠. 예,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대놓고 저격을 몇 번 해가지고 이 회사 관계자들한테 죄송한데 아니 뭐 있는 팩트를 네. 얘기하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이거에 이제 너무 현혹되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리튬 관련주 뭐 광산 채굴권 이건 건 각별히 유념하시고 광산 채굴권 안 줍니다. 큰 기업이 가도 잘 안 주는데 그 자기네 국가의 땅을 파가지고 뭘 가져가겠다는데 전략 자산이라서 그렇게 쉽게 안 주거든요. 미국 가서 기름 키운다 그러면 알래스카 뭐 유전 개발이야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 좀
예, 현실적인 걸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갈까요? 네, 오늘 두 번째 기업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전에 이어서 SMR? 풍력까지 판을 뒤흔들겠다라고 이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예,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체 개발한 10메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기로 국내 최초 국제 형식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부품 국산화율도 70% 이상 끌어올려서요. 향후 국내 공급망을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 평가하고 있는데요. 원전만으로 지금 올랐다면 이제는 풍력까지 더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 가능한지 그 여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워낙 원전 뭐 SMR 쪽으로 얘기되다가 이제는 살짝 늘어질 것 같으니까 풍력, 물론 이 가스터빈, 터빈 네. 쪽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관성이 있겠죠.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주로 원전 대장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정확히 명칭을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원전도 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차피 이제 그 발전 관련된 터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SMR 관련돼서 새로운 이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 관련된 기자재를 만드는 종합회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예전 이제 두산 중공업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자리에서 이게 해상 풍력 발전기 했다고 뭐 올라간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원전 관련돼서 체코 지금 그 시공하는 거 이제 정해졌잖아요, 수주가. 그러면 어디 어느 회사가 뭘 담당할 것이냐 지금 이제 그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열려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발족을 했고. 거기에 이제 지금 뭐 해상 풍력 관련된 것도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우리가 맨날 해상 풍력 하면 지지대, 뭐 그다음에 밑에 있는 뭐 기둥 이런 거 만들었는데 그 위에 들어가는 핵심인 터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속보는 기재부에서 밝힌 바 미국의 통상협의 연기되면서 미국에서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I'm sorry. 네. 네. 됐나 봐요. 네. 아까 우리 오프닝 했잖아요. 네. 지금 블룸버그도 보면은 미국이 한국한테 나중에 우리 협상할 때 너네 일본 정도로만 우리한테 투자해줘라는 발언을 조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정도 기조면 네. 못해도 일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품고 이게 싶습니다. 의외로 주도권이 약간 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온 효과가 반사적으로 네.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나쁜 건 아니고 뭐 예상 레인지는 14에서 16이겠죠. 백분율로. 예. 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통상 교섭단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무역 협상의 2+2잖아요. 대미 특사단도 같이 갔는데 대미 특사단에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의미도 유야무야 없다고 하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주 두산도 그렇지만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인물 효과? 그렇죠. 이제 뭐 CEO가 담당 CEO가 움직이면 사실은 기업 관련돼서는 뭐 기대감이 생기죠. 예전에 그렇죠. 이제 바이오 기업들 사장님 미국 놀러 갔는데 네. 미국 기업 만나러 간 줄 알고 주가 올라가고 뭐 이랬던 것처럼 예,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입지는 나쁘지 않은 게 미국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 엄청 올랐죠. 이제 최근 SMR 한다고 해서. 근데 뉴스케일 파워가 의지하고 있는 회사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SMR 만들 건데 우리 안에 들어가는 원자로 그 틀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만들어 달라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설계를 하고 기술 인증받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하겠지만 한마디로 이제 엔비디아가 미국의 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TSMC가 없으면 못 만드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는 원전은 미국 같은 경우 시공 경험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 부품들도 사실은 밸류체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원전 프로젝트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죠. 프랑스 정도가 있는데 프랑스 아마 안 도와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랑 일본인데 일본은 지금 원전 산업이 거의 죽었고요. 그러면 지금 대안이 없는 거죠. 이게 조선업과 약간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주가상으로는 지금 박스권 행보를 좀 만들고 있죠. 그러면 좀 빠질 때 사서 박스권 상단에서 파는 뭐 매매 전략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부터 사 모아 나가셔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은 예. 매집 모아가는 전략으로 기다리자. 이렇게 했는데 뭐 공감?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왜 올랐을까? 호재가 나온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고 호재가 나오고 오른다고 해서 그게 향후의 추가 상승을 절대 보증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그냥 글로벌적인 기조와 오늘 뉴스와 인맥적인 내용이 마저 떨어지는 하루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속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AI 액션 플랜을 발표했고 알파벳 실적 발표에서 지금도 많았지만 앞으로 더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인프라인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다 같이 상승했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하나 했대라고 하니까 오늘 최근 단합했던 또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을 올릴 수는 없으니 두산 먼저 한번 오늘 사보자라고 한 흐름인 것 같아서 오늘 올랐고 이런 이슈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일단 주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론하겠습니다.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무던히 노력합니다. 매일 한 주씩 뭐 테스트 삼아서 실험해보고 있고 휴먼 인디게이터지만 예. 상당히 분석력이 높은 그래서 이 코너의 취지가 주인공은 사실 김유정 아나운서예요.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시는 지금이었고요. 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